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장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0.82% 하락이 나왔고요. 뭐 이 나스닥이 오늘 뭐 하락한 건 그다지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스닥이 지난 10월 초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급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 조정 보이는 건 뭐 그다지 크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장은 이기에 대비해서 미리 또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나라장이 뭐 조금의 갭 하락은 있겠지만 그다지 큰 뭐 하락은 있지 않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또 오늘 또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1%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우존스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건 뭐 기술주가 내리고 은행주나 아니면 산업재 이런 관련주들이 뭐 상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를 위시한 게임주입니다. 지금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저번 주에도 상승을 해주었죠. 그 중에 대장은 이 펄어비스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게임주들이 제법 많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4.7% 상승,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장 좋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펄어비스입니다. 이 펄어비스가 거래하기랑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자,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 거기에 따라서 하루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였죠. 프로그램 상으로 보시면 뭐 9시 10분쯤 되면 프로비스가 44,000주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프로비스를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주는 것보다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9만 9천 원 부분에 이렇게 매수했던 펄어비스를 계속 끌고 가다가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걸 보고 10만 6천 원 중반대 부분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대형 우량주들 거래를 할 때는 수급과 그리고 그래프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펄어비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까닭은 얘가 뭐 게임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메타버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지난 8월 말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게 도깨비라는 그런 신규 게임이죠. 신규 게임에 뭐 데모 버전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이게 메타버스 기반을 한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이 게임주들과 메타버스 주들이 크게 상승을 해주니까 이렇게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만약에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이 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비스 다음 주에도 굉장히 유익 있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장에서도 하락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크게 하락한 거에 비하면 뭐 그다지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가가 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의 대장이죠. 이 LNF의 차트를 보시면 또다시 20일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한번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식이 강하려고 하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음 주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 그런 음봉이 나온다면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런 17만원 부분까지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뭐 개별 주가 차트나 아니면 종합 주가 지수나 차트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지할 곳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면 전저점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20일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도 모르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LF의 수급을 보시면 기간의 매도세는 조금 주춤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작지만 5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LNF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려고 하면 기간의 매수세가 일단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외국인 5만 7천 주 같은 경우에는 단타성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터닝을 해주려고 하면 기간이 한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줘야지 의미 있는 터닝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주 초에 다시 한 번 더 LNF가 기간이 한 1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봉을 만든다면 그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리, 이런 17만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했던 애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애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무조건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가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까닭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부터 G20 참석차 유럽을 순방한다고 하고요. 교황도 만난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정도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1월 1일, 2일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고요. 유럽 방문해서 원전 수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이런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뚫고 슈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도 주가는 2.16%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매수세는 50만 주 또 들어왔다는 거죠. 이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골고루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지난주에 조정이라는 조정을 받은 거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에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N자형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 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라는 그런 호재성 재료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원전 관련주들 그래프가 굉장히 괜찮은 애가 한전기술과 한전산업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가상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금요일에도 장에 원전 관련주들의 대장주로 나섰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가 오버나이트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50만 주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전 관련주들을 종가 오버나이트를 했으면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이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살펴보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점에서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 월화수목 한 나흘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굉장히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크게 상승한 건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10월 중순에 이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ETF가 이렇게 상장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 날 대장이 이 MP였습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날 이런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신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종가에 매수할까라고 하다가 이것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MP를 비롯해서 맥스트 그리고 덱스트 이런 애들 거래 대금이 3천억, 4천억, 거의 2,900억 이렇게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애들은 눌림목에 오면 충분히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MP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 초반이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월요일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애들은 단타폭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에서 선침해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홀딩해갖고 기다려 볼만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놓쳐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대북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성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내일 우리나라 북핵 수석 대표 노규덕 본부장과 만나가지고 종전선언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장에 널리 알려진 거죠. 성김 대표가 이런 회의를 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더 중요한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죠. 여기서 교황과 한반도 평화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후반에 이렇게 예정된 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북 관련주, 지금 현재 대북 관련주들의 대장은 이 신원입니다. 신원이 그래프가 굉장히 양호하죠. 주말에 방문하는 성김 대표의 종전선언에 대한 이 기대감을 배포한 그런 모습이죠. 내일 성김 대표가 종전선언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네들은 또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10월 28일 문 대통령의 그 교황과의 정전협정 논의 그런 게 한 개 더 남아있기 때문에 또 10월 28일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 기대 심리를 갖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북 관련주들은 다음 주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다들 거래 잘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